저는 이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선가 실제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고독한 평화 속에서라고 할까요?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원 씨는 이제 30을 조금 넘긴 나이예요. 그녀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여자죠. 어머니가 아프신 후로 그녀가 평화로운 계곡 리조트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리조트는 깊은 산속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주변은 온통 푸른 나무와 맑은 개울, 그리고 새소리뿐이에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 고요함 때문이죠. 도시의 소란을 피해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하지만 지원 씨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유산이자 그녀의 삶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객실을 청소하고 식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처럼 느껴지곤 해요. 지원 씨의 결혼 생활은 7년째예요. 남편 준호 씨는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그는 늘 바쁘다고 해요. 주말에 리조트로 내려오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처음에는 준호 씨가 지원 씨를 위해 도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요. 겨우 통화가 되면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해요. 여보, 나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만 반복되죠. 지원 씨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결혼할 때만 해도 준호 씨는 그녀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듯 했어요.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웃던 날들이 떠오르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먼 추억처럼 느껴져요. 리조트가 한적한 날, 지원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해요. 산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속에 자신의 외로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 정말 혼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준호 씨는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아요. 지원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혁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30 중반쯤 된 남자예요. 리조트에 와서 무거운 일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처음 봤을 때 혁 씨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넓은 어깨와 진지한 눈빛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는 과거에 건설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해요. 꽤 유능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가까운 동료가 회사 측의 실수로 목숨을 잃었죠. 그 충격으로 혁 씨는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됐어요.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리조트에 정착했어요. 지원 씨는 그를 고용하기로 했죠. 손님이 적은 계절이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혁 씨가 오고 나서 리조트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는 아침부터 나무를 패고 고장난 문을 고치고 정원을 손질해요. 지원 씨가 무거운 짐을 들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와주죠. 이건 제가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해요. 처음에는 그냥 일꾼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손님이 거의 없는 날 둘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게 됐어요. 혁 씨가 불을 피워 바비큐를 구워주고 지원 씨가 채소를 썰어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혁 씨, 왜 이 산속으로 오셨어요? 지원 씨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도시가 싫어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막혔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어요. 지원 씨는 그 순간 자신의 고독을 떠올렸어요.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에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그녀의 말이 끊어지자
혁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해의 눈빛이 지원 씨를 위로해 줬어요. 그 후로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 산책로를 걸으며 리조트의 미래를 논의해요. 혁 씨는 지원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어머니의 병에 대해 말할 때 그는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지원 씨에게 큰 힘이 됐어요. 준호 씨처럼 바쁘다고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의 작은 고민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리조트 지붕이 새서 물이 떨어졌어요. 혁 씨가 밤늦게까지 고치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 씨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어요. 고마워요, 혁 씨.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별 말씀을요. 여기서 사는 게 즐거워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지원 씨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걸까? 혁 씨와의 일상이 쌓일수록 지원 씨의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저녁에 함께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아요. 그 사고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친구를 잃고 나니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지원 씨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많은 게 변했어요. 처음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혁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잡으려다 멈췄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어요. 리조트의 평화로운 계곡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어요. 지원 씨는 처음으로 이 고독한 곳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준호 씨는 여전히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지원 씨의 마음은 점점 혁 씨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나요? 삶의 고독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리조트의 일상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계곡을 감싸는 아침, 안개는 마치 세상과 이곳을 갈라놓는 장막 같았죠. 지원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객실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묵을 방에 깨끗한 시트를 깔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일상에 혁 씨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오래된 가구를 손질하고 때로는 손님이 없는 날이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고는 좁고 어두운 곳이었죠. 물건을 옮기다 보면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원 씨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혁 씨는 늘 세심했어요. 지원 씨가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지원 씨가 지친 얼굴로 멍하니 있을 때면 그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농담을 던졌어요. 지원 씨, 이렇게 예쁜데 왜 자꾸 찡그리고 있어요? 산이 다 속상해하겠어요. 그 말에 지원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웃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혁 씨의 그런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창고에서 창문을 닫으려던 지원 씨가 비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순간 혁 씨가 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죠.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한 그 순간 지원 씨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혁 씨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마치 그녀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는 듯했죠. 괜찮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혁 씨. 그녀는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흔들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원 씨는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그 떨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지원 씨는 혁 씨와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준호 씨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지원 씨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미안해.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에 갈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한 번은 지원 씨가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어요. 준호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원아, 자꾸 그런 식으로 굴지 마. 리조트 일에만 너무 매달리는 거. 솔직히 좀 촌스럽다고. 내 위치에 맞게 좀 생각해줘. 그 말은 지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도 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지원 씨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듯 했어요. 그런 와중에 혁 씨는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어요. 지원 씨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볼 때면 그는 조용히 다가가 커피를 건넸어요.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그의 말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원 씨는 그 따뜻함에 점점 더 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졌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없는 고요한 저녁이 찾아왔어요. 지원 씨는 혁 씨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혁 씨가 고기를 구웠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지원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혁 씨, 여기서 일하면서 행복하세요? 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이곳은 조용하고 지원 씨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의 말에 지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그녀는 준호 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와인을 몇 잔 더 마시자 지원 씨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남편은 저를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정신없고 가끔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혁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지원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 이렇게 리조트를 꾸려가고 어머니를 챙기고 저는 그런 지원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지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혁 씨. 누가 이렇게 말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방안을 채웠고 달빛은 점점 더 흐려졌어요. 지원 씨와 혁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어요. 혁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지원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혁 씨가 그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키스를 나눴어요. 비가 내리는 그 밤, 평화로운 계곡 리조트는 그들의 비밀이 되었어요. 그 밤 이후 지원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혁 씨와의 순간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혁 씨의 따뜻한 미소와 준호 씨의 차가운 말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사연은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앞으로 어떤 파도가 밀려올까요? 지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외로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밤 이후 지원 씨와 혁 씨는 서로를 피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계곡 리조트의 일상은 그들을 자꾸만 마주치게 했죠. 좁은 복도에서 물건을 나르다 스치거나 정원을 정리하며 마주치는 순간들. 그때마다 혁 씨의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지원 씨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혁 씨의 존재가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다시는 안 돼. 지원 씨는 밤마다 혼자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혁 씨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지원 씨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다가가 위로하고 싶었어요. 지원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갈등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준호 씨는 멀리 도시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원 씨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릴 때마다 어딘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고 다정했던 그녀가 아니라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원아,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는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준호 씨는 그 말에 의심이 커졌어요. 그녀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야겠어. 그는 주말 저녁 지원 씨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리조트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평화로운 계곡 리조트는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바비큐 파티가 끝난 후 손님들이 객실로 돌아가고 리조트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지원 씨와 혁 씨는 함께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잔디 위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혁 씨, 그날 밤일. 우리 잊어야 해요. 그건 실수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알아요, 지원 씨.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걸 쉽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그 순간 지원 씨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 자신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무너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지원 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그때 준호 씨가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그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원 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서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지원 씨와 혁 씨가 침대 위에 있었어요. 지원 씨는 준호 씨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어요.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혁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 씨의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지원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준호 씨, 미안해요. 나 잘못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녀를 뿌리쳤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방을 환히 비췄어요. 그 빛은 지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어요. 그 후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어요. 준호 씨는 바로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혁 씨를 상대로 불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진이라는 확실한 증거 덕분에 소송은 준호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혁 씨는 큰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는 리조트를 떠나야 했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원 씨는 법정에서 준호 씨와 마주쳤을 때 그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너랑은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 준호 씨는 판결이 끝난 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는 도시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했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리조트의 한 단골 손님이 지원 씨와 혁 씨를 알아봤어요. 그는 익명으로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불륜 이야기를 올렸어요. 평화로운 계곡 리조트의 추악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세부적인 이야기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이 퍼지면서 리조트는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이 됐어요. 손님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지역 주민들마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여자가 리조트를 운영한다고?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저런 짓을 하다니. 지원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리조트를 지키려 했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고통의 상징이 됐어요. 이 사연은 여기서 또 한 번 멈추네요. 지원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리조트,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준호 씨는 정말로 그녀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혁 씨는 이 상처를 안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평화로운 계곡 리조트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에 퍼진 익명의 글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리조트의 명성을 산산조각 냈죠. 그런 곳에서 누가 쉬고 싶겠어? 불륜 펜션이라니 끔찍해. 인터넷에 달린 악플들은 지원 씨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했어요. 손님들의 예약은 하나둘 취소되었고 리조트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지원 씨는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숫자들은 자비 없이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지원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원아, 너무 애쓰지 마. 이곳을 놓아줘.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곳은 우리 삶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쌓여갔고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들었어요. 지원 씨는 매일 아침 리조트의 정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어요. 리조트를 팔아야 했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리조트는 곧 새 주인을 찾았어요. 새 주인은 리조트의 이름을 바꾸고 건물을 새로 단장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지원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곳은 그녀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의 꿈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혁씨는 그 와중에도 지원 씨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도왔어요. 리조트의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남은 짐을 정리하며 지원 씨가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어느 날 지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어요. 혁씨, 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어도 힘들기만 할 텐데. 혁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원 씨가 여기 있는 한 저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이곳은 저에게도 소중한 곳이에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지원 씨는 그 순간 그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붙잡을 여유가 없었어요. 리조트가 팔린 후 혁씨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리조트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정원에 서서 작별을 고했어요. 바람이 솔숲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혁씨는 지원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원 씨, 이제 저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이 없어졌으니 저도 새로 시작해야죠. 지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혁씨, 어디로 갈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혁씨는 솔숲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시작해야죠. 지원 씨도 그렇지 않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혁씨는 짐을 챙겨 조용히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지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잘 가요, 혁씨.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지원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리조트를 판 돈으로 빚을 갚고 어머니의 치료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남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어요. 가끔 밤이 되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솔숲이 바람에 흔들리던 리조트의 풍경,
혁 씨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준호 씨의 차가운 말들. 그 모든 게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지원아,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더 강해질 거야.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픔과 상실은 그녀를 바꿨어요. 더 단단하고 더 단호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리조트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원 씨는 한 발짝씩 나아갔어요. 솔숲의 바람 소리가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희망처럼 들렸어요.